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더해져 삼척까지 번진 가운데 강릉시 옥계면에서 방화로 시작된 산불까지 동해시로 번져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는데요. 화마가 휩쓸고 간 강원도 동해안 지역 산불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원주 학성동 역전시장 내에 공방을 꾸민 8명의 입주 작가들. 개성 독특한 작가들이 만들어가는 공간은 어떤 모습일지 역전시장의 모습과 전시회 현장을 따라가 봅니다. 베이징 올림픽의 열기가 채 식기 전에 열린 전국 동계체육대회. 쇼트트랙 경기가 펼쳐진 춘천 의암 빙상장에서 베이징 올림픽 영웅들의 경기 모습과 대한민국 빙상을 이끌어갈 전국의 실력자들을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7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네. 영석 씨,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했지만 대형 산불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봄철마다 이 대형 산불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애써 가꾸신 이런 숲들이 한순간에 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또 무섭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바람이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진화의 진척은 있었지만 예. 여전히 날씨가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진화가 될 때까지는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순간에 그런 부주의가 큰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두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 채널이 있습니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카카오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친구 추가하시고 나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원래 월요일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삼행시 미션이 있었는데 이번 한 주는 좀 쉬어간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만나볼까요? 네, 지난 금요일이었죠. 정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셨는데 울진 그리고 삼척까지 대형 산불이 맞습니다. 번지면서 우리 삼척 주민분들은 밤새 대피를 하셔야 됐고요. 전국에 계신 소방대원들까지 모두 총출동을 해서 산불 진화에 나섰습니다. 자, 강릉시 옥계면 이곳은요 2019년이죠. 3년 전에도 대형 산불이 나서 큰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네. 그때 그 심각하고 긴박했던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전 경북 울진군 두천리 11시 14분 42초 화면 왼쪽 위에 하얀 연기가 살포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불고 있는 초속 12에서 15m의 강풍. 태풍급 바람은 불꽃을 키우고 불길은 산 정상을 향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시 20분, 산 전체는 벌건 불길에 완전히 휩싸이고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산림청은 오후 2시 10분쯤 산불 3단계와 국가위기경보 심각을 발령했습니다. 소방청도 오후 1시 50분쯤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했습니다. 현장에는 산불 진화헬기 28대와 진화대원 417명이 투입돼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풍속 초속 25m의 강풍이 불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산불이 확산된 지점과 울진의 한일원자력발전소와의 거리가 불과 3-4km에 불과해 원전 방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설마 했던 산불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들끓는 화마는 경북 울진을 시작으로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시뻘겋게 집어삼켰는데요. 아찔하고 숨막혔던 현장으로 가봅니다. 지난 3월 4일 금요일 오후 경북 울진의 하늘이 온통 뿌옇게 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 너머에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더해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는데요. 보행로가 없는 왕복 2차선 도로 옆 배수로에서 처음 시작된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거센 불길로 커져 도로를 내달리고 산등성이를 모조리 태우며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불길의 방향은 강원도 삼척시. 삼척에는 가스 저장소를 비롯해 송전설비 등 산림자원과 산업시설이 들어서 있어 밤이 늦도록 불을 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평화롭기만 했던 금요일 오후, 삼척시 원더급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가방 하나 손에 든 채 급히 대피소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대형 산불 소식.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산불이 빨리 진화돼 내 집이 무사하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염려는 곧 현실이 되고 맙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엔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의 야산에서 불이 나 동해까지 번지면서 26명이 대피했고 현재 동해고속도로 약 15km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새벽 1시 20분쯤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난 불은 동해로 번져 주택 4채와 산림 60헥타르를 태우고 소방당국이 진화 중입니다. 산불은 강릉시 옥계면의 주택에서 시작됐는데 60대 남성이 토치로 불을 질러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화로 시작된 산불은 거센 강풍에 동해시로 빠르게 번지면서 산불을 피하던 80대 노인 한 명이 넘어져 숨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이렇게 도로가에서 산 정상 방향으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새벽 2시 마을 이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온 마을에 울립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어서 빨리 일어나셔서 대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운전하네도 놀랜다니 엄청 놀랐어요. 지난 2019년 발생한 대형 산불의 악몽이 되살아난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캄캄한 밤을 시뻘겋게 물들이며 계속해서 번져나갔는데요. 밤이 깊어질수록 거세만지는 붉은 소용돌이. (3년) 전 발생한 산불보다 훨씬 규모가 큰 산불에 강릉 시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샜고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은 저지선을 만들고 확산을 막기 위해 잠시도 쉴 틈이 없지만 산불은 인근 동해를 향해 거침없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떡해, 엄마. 지금까지 산림 500헥타르를 태웠고 건물 60여 채가 불에 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 강릉 간 KTX와 무궁화 열차가 운행을 멈췄고 동해고속도로 망상나들목에서 옥계나들목까지 차량 통행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큰 불길이 아직 잡히지 않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강릉과 동해 지역에 며칠째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산불의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야산으로 시뻘건 불길이 지금도 타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밤사이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인력 1,700여 명을 동원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산불 확산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방화로 시작된 산불은 거센 강풍에 동해시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토치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의 방화로 시작된 강릉시 옥계면 산불은 쉬지 않고 동해시로 번져 더 큰 피해를 몰고 왔는데요. 어떻게 해서든 불길을 막아보고자 물을 끼얹고 노력을 기울이지만 날이 밝아도 여전히 산불의 위력은 거세기만 합니다. 날이 밝기만을 기다려 소방 헬기가 다시 상공을 날고 열기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주민들은 지붕에 물을 뿌리는 등 삶의 터전을 잃지 않으려 모두가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폭격이라도 당한 듯 하나같이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등성이를 넘어온 불길에 주변 나무와 바닥 모두를 새카맣게 그을렸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는 열기에 터져나가 버렸고 깨져버린 항아리, 그 안에 담겼던 곡물도 세워놨던 자동차도 모두 다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벽에 겨우 대피했던 주민들이 돌아와 이 상황을 마주한다면 얼마나 황망하고 두려울지 가늠키조차 힘듭니다. 체력이 약하고 크게 놀란 어르신들은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상태.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또 다른 이재민들은 캐리어를 든 채 대피소로 속속 들어옵니다. 우리 집이 어떻게 됐나,
그저 뉴스 속보를 확인하고 가족과 친지의 안부 전화를 받을 뿐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LNG 생산기지가 있는 강원도 삼척시 원더급 호산리. 호산리 LNG 생산기지는 국내 중부 지역과 강원 영남 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국내 천연가스 제사기지로 저장 탱크 12기가 위치해 있어 소방당국은 기지 주변에 진화 헬기와 진화 차량을 총동원해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강풍을 타고 불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LNG 생산기지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고포마을까지 화마가 접근했는데요. 산불 첫날인 지난 4일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던 LNG 생산기지 일대는 대비를 잘해 현재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로 7번 국도 주변은 연기로 뒤덮여 한때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되는 등 주변 일대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는데요. 최근 10년 내 발생한 산불 가운데 최대 피해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시각 동해시의 상황도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강릉 5개에서 시작된 불은 동해시 만우동, 삼운동, 평릉동 일대에 더 큰 피해를 일으켰는데요. 잦아들기는커녕 계속해서 덩치를 부풀리는 화마는 닥치는 대로 주변을 집어삼키며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애쓰지만 성난 불길의 속도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 숨조차 쉬기 힘들고 눈을 뜨기 어려운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입니다. 작은 불씨라도 남아있으면 바람에 의해 다시금 불씨가 날아다닐 수 있어 꼼꼼히 현장 잔불까지 정리해야 하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동해안 산불로 인해 어제 오후 6시까지 파악된 산림 피해는 15,420헥타르로 추정됩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53배 규모이며 축구장 면적으로 따지면 21,597배에 달할 정도인데요. 봄철 자연을 위협하고 우리 모두를 사지로 내모는 대형 산불은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요? 지난 4일이죠. 금요일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은요. 피해 면적으로 봤을 때 역대 2번째로 큰 대형 산불이라고 합니다. 근 10년 사이에 이렇게 큰 대형 산불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현재 경북 울진 그리고 강원 삼척은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12개, 동해시에서는 63개의 시설이 네네. 소실이 됐고요. 이재민 같은 경우는 울진과 삼척 시민 중에 6,500여 명이 피해를 입으셨고요. 이재민으로 밝혀졌고 또 동해 시민 같은 네네. 경우 688명이 대피 중이십니다. 예. 이 상황이 더 안타까운 이유는요. 강릉 옥계면에서 시작된 산불 같은 경우 이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벌이던 60대 남성이 네네. 토치로 불을 질렀다라는 인재에서 발달이 맞아요. 됐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현재 날씨가 아주 건조하고 대기가 건조하고 강풍이 많이 불고 있는데 이럴 때 토치로 방화를 저질렀다. 네.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요. 이렇게 강풍이 많이 불고 대기가 건조한 이 날씨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담뱃불에 붙은 그 불씨 그리고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 밭두렁 태우기들의 일은요. 당분간 반드시 좀 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MBC 강원 영동에서는 봄철 이렇게 강원 영동 지역에 자주 발생하는 산불과 대형 산불과 관련해서 네.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산불 현장에도 역시 스태프분들이 다녀오셨는데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현장은 아직까지도 아비규환이고요. 네.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재민들도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특별한 미션, 삼행시 미션이 있는 날인데 오늘 하루 이번 주는 좀 쉬어간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원주권 소식을 좀 만나볼까요? 네, 다음 소식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맛은 맛인데 예술이 있는 맛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원주 확성동 역전시장에서 찾은 특별한 맛인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 오늘 어디 가나요? 저희 오늘 시장 갈 거예요. 시장 구경. 예. 재밌겠네요. 얼른 가시죠. 아니요, 저희 걸어갈 거예요. 뭐 어딜 걸어 가신다고요? 시장이요. 뭐 어딘데요, 시장이? 요 바로 밑에예요. 아래에 있어요. 요 밑에 역전시장. 그거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뭐 거의 촬영 최단거리 나오겠는데요? 가시죠. 그동안 이 원주에 있는 MBC를 이렇게 많이 왔음에도 이 학성동길을 이렇게 제대로 걸어본 건 또 처음인 것 같거든요. 조용하고 너무 좋네요. 이 눈길 닿는 곳마다 뭐랄까 이 세월의 흔적이 보인달까? 그리고 저기가 또 옛날에 법원이었잖아요. 뭐 지금은 무실동으로 옮겼지만 근데 여기가 지금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놀이공간으로 또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낡음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원주 학성동. 하지만 이곳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역전시장 입구예요? 예. 그렇구나. 아니, 여기 앞이 바로 원주역인데? 이 원주나 원주 인근 지역분들은 이 원주역에 대한 기억이 다들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법원도 빠져나가고 원주역도 빠져나가고 좀 동네가 좀 허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쵸? 시장도 그러려나라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잠깐만, 이게 뭐예요? 이거 작품이잖아요. 시장에 왜 이런 갤러리가 있어요? 뭐지? 이 종은 뭐야? 잠깐만, 제가 생각한 시장이 아닌데요? 뭔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구경할 것들이 있네? 안녕하세요. 여기 들어가 봐도 되나요? 네. 이거 종인데? 우와, 여긴 뭐지? 뭐 이렇게 예쁜 게 많아요? 아니, 카페는 아닌 것 같고 뭐 되게 멋진 작품들이 걸려 있는데요? 실례합니다. 저 혹시 작가님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요, 작가님. 네. 이 시장 한복판에서 왜 예술을 하고 계세요? 시장 한복판 재밌잖아요. 공간이. 일단 공간이 재밌고, 이 공간이 좀 특별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 시민들하고 같이 이제 뭐 길거리에서 이제 몽마르트 언덕을 갖다가 연상시키는 영마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작업 활동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거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점이 있어야 돼서 여기 이제 작가들이 이제 입주를 한 거예요. 현재 역전시장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10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입주해 있는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술을 생활에 입히고 낙후된 지역에 생명을 불어넣는 생기 넘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바로 앞에 미술관이 있네요? 저 들어가 볼래요. 와.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놀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림에 너무 정신이 팔려가지고. 네, 실례지만. 네, 이 작품을 그린 지경 이근우입니다. 작가님이셨구나. 제가 몰라뵀네요, 작가님. 아니, 이 그림들이 너무 멋있는데, 이거 한국화인가요? 네, 이 이제 한국화인데, 지금 이제 이 열심히 보신 작품은 우리 이제 전통 산수인데 이제 지금은 사라져가는 이제 이금 산수하라 그래가지고 검은 바탕에다가 이제 금분으로 그리는 그림이에요. 금분으로 금빛이 네. 너무 아름답네요. 근데 작가님, 이 미술관은 어떤 미술관이에요? 여기 이제 작품 전시장이 생긴 거는 여기 이제 이 공공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 공간이 이제 아주 이 폐허가 된 공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갤러리로 이제 꾸민 거죠. 전혀 다른 공간을 미술관으로 그렇죠. 바꾸신 그렇죠. 공간이구나. 뭔가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어요. 아니, 근데 작가님,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께서 이곳 역전시장에 처음 입주하신 작가로 알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서 작업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여기 이제 처음 들어올 때는
여기 이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이제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제 별 그런 생각 없이 여기 이제 거의 태어다시피 했어요. 건물도 전부 다 쓰러지고 뭐 안에는 완전히 엉망이었는데 직접 수리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작업실을 이제 옮기게 됐죠. 이 공간들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여기서 작업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 이제 저만 이제 한 게 아니라 우리 작가들이 이제 같이 여기 또 입주를 하게 되면서 같이 이제 이 수리도 하면서 직접 수리하면서 작업 공간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작품 활동을 또 하게 된 거죠. 이번엔 역전시장의 핫플레이스 비밀의 정원으로 가볼까요? 시장 내 짧은 골목길을 지나면 마치 동화 속 정원이라도 펼쳐진 듯 아기자기한 비밀의 정원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쓰레기 더미에 방치되어 있던 유휴지를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좋다. 너무 예쁘네요. 아니, 여기 계신 작가님들이 의기투합해서 또 새로운 걸 꿈꾸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예요? 지금 올해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이 길거리 시민미술대학을 강의를 시작해서 준비해서 나가고 있어요. 1년 동안. 길거리 시민미술대학이요? 예. 원주 시민 골고루 여기를 찾아와서 이렇게 서로 왕래도 할 수 있게 하고 취미생활도 도와드리고 조금 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에 예술이 참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모집을 했는데 생각외로 너무 성황리에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토요일마다는 이제 진짜 시민들이 찾아와서 같이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도심의 힐링 캠프 장소로 몽마르트보다는 우리가 역전시장에서 하니까 영마르트로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름이 영마르트 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보니까 이곳은 하고 싶은 것도 그리고 할 것도 많은 것 같아요. 3월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올해 첫 입주 작가들의 전시회도 시작됐는데요. 작가들과 동행한 곳은 시장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학성동 갤러리. 서양화와 한국화, 판화와 민화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7명의 작가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기획전시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성동 역전시장 입주 작가들의 무궁한 발전과 아름다운 시간을 위하여! 축하드립니다. 학성동이요. 비상하라! 예술의 옷을 입고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학성동. 그 중심엔 식지 않는 열정으로 마을에 생명을 불어넣는 예술가들이 있는데요. 2022년 이들의 더 많은 활동과 역할을 기대해 볼게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멋진 공간이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원주 MBC 사옥에서 저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놓치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네. 이 학성동의 옛 공간과 그리고 옛 시간을 살리려는 우리 예술가분들과 주민분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용석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네. 이곳에서 10분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도 자주 들러서 예술의 향기를 좀 느껴봐야겠습니다. 자, 3월 달에는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네. 날씨가 좋은 주말에는요, 역전시장 영마르트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고, 또 학성동 갤러리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 3월 한 달 동안은요, 역전시장 입주 갤러리 작가전, 학성동이요 비상하라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화의 이 향기를 느끼시러 지나가시다가 꼭 들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역전시장에서 예술의 향기도 느껴보시고 또 주민분들과 또 예술가분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원주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생방송 강원 365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의견과 시청평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 친구, 유튜브 채팅이 있거든요. 두 가지 채널을 이용해서 많은 이야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광양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요. 꼭 네네. 대청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대청소할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네. 오늘부터 실천을 좀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도대체 대야 될지 좀 엄두가 안 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 용석 씨 같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대청소 꿀팁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봄맞이 대청소를 계획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또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정리수납 전문가와 함께 똑똑한 청소법을 알아봅니다. 좁은 방도 넓게 만드는 정리 노하우부터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청소를 더 쉽게 만들어주는 꿀팁까지. 고객님들이 너무 만족할 때 나 이 일을 정말 선택하기 잘했다. 그 만족의 힘을 얻어서 이 일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심리 테라피까지 가능한 일석이조의 효과. 우리 집이 힐링 공간으로 변신하는 마법 같은 봄맞이 청소 꿀팁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현희 씨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전문가가 나섰습니다. 여기 소품으로 이제 선반을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가방이랑 모자 이런 것들 지금 정리하시려고 구매를 하신 거죠? 네네. 그렇게 놓으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럼 다시 제가 용도를 찾아드리고 네네네. 지금 고객님 옷이랑 남편분 옷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보관하는 옷들은 좀 접어서 저 네네네. 리빙박스에 담아드리고 지금 사용하는 옷들 위주로 걸어서 네네네. 우리 아이들 옷을 걸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드릴게요. 짐이 많아지니까 이게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꽂아야 되는데 그게 분류별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다 한 군데로 제일 가까운 쪽으로 계속 넣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옷이 분류가 안 돼 있으면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버려야 할 옷도 구분이 안 되고요. 그래서 분류를 통해서 나눔할 옷인지 내가 입을 옷인지 이렇게 구분이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리할 영역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분류 작업인데요. 아이템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수납 공간과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작업이죠. 지금 이게 섞여 있어서 뭐가 어떻게 어디에 들어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분류를 해서 다시 자리를 만들면 이 공간에는 운동복만 들어가게 되겠죠.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공간을 넓게 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움입니다. 막연한 언젠가를 대비하기보단 지금의 필요성으로 처분을 결정하는데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자주 입지 않고 내가 이건 이제 유행이 지났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러면 비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이 어려운 일 때 다른 분들에게 이제 재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또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으니까 나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고 하면 쉽게 비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눈이 닿는 위치에는 밝은 색상 옷이 오는 게 좋아요. 그럼 문을 열었을 때 이 공간이 가장 먼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이 공간에 좀 화이트 톤, 밝은 색상의 옷을 걸어주시는 게 방은 훨씬 더 넓게 보이고 드레스룸도 훨씬 넓게 보이게. 하얀색에서 검정색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반팔은 반팔대로, 긴팔은 긴팔대로, 두꺼운 옷, 얇은 옷 이런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입는 옷들은 옷걸이에 걸어두어야 찾기도 쉽고 활용도도 높겠죠. 한 가지 주의할 점, 옷길이의 여유 공간을 충분히 두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옷 주름을 방지하고 옷의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세탁소에서는 화학 세제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수납을 하셨을 때, 그대로 보관하셨을 때는 이 자체적으로 옷감이 상할 수가 있어요. 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탁소에서 찾아서 비닐을 벗기시고 완전 건조를 시키시고 그다음에 옷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거 오래 보관해야 되는데 먼지가 탈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그럼 시중에 부직포 옷 커버가 있어요. 통풍이 잘 되는. 그래서 부직포 옷 커버를 씌우시고 옷을 걸어주시면 돼요.
겨울에 입은 옷들은 잘 세탁한 후 보관하는 게 좋고요. 니트류는 최소한으로 접은 다음 세워서 보관하는 게 좋은데요. 이래야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신문지를 니트 사이에 끼워 보관하면 습기로부터의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패딩은 형태가 틀어지지 않게 잘 접어서 보관해야 하는데요. 보관할 때 무리하게 힘을 가하면 보충제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랍 정리하는데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서랍에 많은 물건들이 섞여 있잖아요. 이런 페트병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쇼핑백. 이런 것들을 접고 잘라서 수납 도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정리정돈의 고수가 되는 방법. 서랍장의 크기에 맞춰 자른 페트병은 허리띠나 스카프를 보관하기에 딱이고요. 종이 가방을 잡으면 잡동사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정리함이 뚝딱 만들어지는데요. 필요에 따라 칸을 나눌 수도 있고요. 키 높이까지 맞출 수 있어 깔끔한 정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봄 맞이해서 창틀 청소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 많으시죠. 이 굵은 소금하고 이 스타킹, 나무젓가락만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청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찌든 때가 낀 창틀에 굵은 소금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구멍난 스타킹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소금 알갱이가 먼지를 흡착시키는 효과, 그리고 스타킹의 이 정전기 효과로 먼지를 쉽게 제거할 수가 있어요. 집안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먼지 다 내게 맡겨라. 구부린 옷걸이에 스타킹만 씌우면 끝. 손에 닿지 않은 천장부터 선반 아래까지 쓱 훑어내기만 하면 말끔한 청소가 가능합니다. 겨우내 쌓아둔 옷들과 각종 짐들로 가득한 이 공간.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쳐 과연 어떻게 변화했을지 궁금하시죠? 정리정돈만 했을 뿐인데 마치 새 집으로 이사를 한 것과 같은 효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죠? 이대로 있으면 좀 틀이 잡혀 있으니까 정리하기가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뭐 아까 배운 것들 다시 활용해가지고 유지될 것 같아요.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 협소한 공간이 넓어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생활도 쾌적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다고 미뤄두기만 했다면 조금 더 똑똑하고 요령 있게 봄맞이 대청소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요즘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이 한창입니다. 맞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요. 다시 한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모습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뭐 명장면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저는 특히 쇼트트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이없게 실격 판정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네. 황대현 선수가. 근데 다음 경기에서 굴하지 않고 금메달을 딱 땄어요. 네. 일단 강원도청 선수라서 더 울컥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폐막 후에 곧바로 국내에서는 103회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많은 국민 올림픽 영웅들도 참가를 했는데요. 이 황대현 선수도 참가했던 전국 네. 동계체전 쇼트트랙 대회 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전국적으로 유소년, 청소년 선수들이 동계체육대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같은데 국민 여러분, 팬분들의 좀 응원을 많이 받아서 부담감보다는 좀 더 제가 경기에 집중할 수 있고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103회 전국 동계 체육대회 쇼트트랙 경기 현장 춘천에서 만나보시죠. 2022 베이징 올림픽이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제103회 전국 동계체전이 찾아왔습니다. 춘천 의안빙상장에서 펼쳐지는 쇼트트랙 경기를 제가 또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오시죠.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일원에서 분산 개최된 제103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총 나흘간의 일정으로 쇼트트랙 경기는 이곳 춘천 의안빙상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선수들에겐 무척 익숙한 경기장이라는데요. 이 쇼트트랙 종목이 자주 춘천에서 열리나요? 네, 작년 연말에도 스위스 루체에든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그 선발전도 여기서 있었고요. 그리고 이달 초에 전국 장애인 쇼트트랙 경기도 있었습니다. 춘천에도 아무 동계 스포츠의 메카인 도시이면서 요즘은 그 동계 올림픽 때문에 많은 인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행사가 지금 춘천에서 열리는 것이 어떠신가요? 뭐라고요? 좋죠. 확실히 또 강원도 하면 또 동계 스포츠는 또 도민으로서 좋죠. 뿌듯하고. 아니 여기 동계체전이 열리고 있는 빙상장에 또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황대현 선수님 팬이라서 선수님 보러 왔습니다. 몇 시에 출발하신 거예요? 새벽 5시요. 5시? 네. 많은 팬들이 기다린 빙상 스타 황대현 선수도 이번 전국체전 1000m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후배 선수들 사이에서도 인기 폭발. 많은 선수들의 롤모델이 된 만큼 앞으로도 강원도청 선수로서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경기 하루 전날 출전 선수들이 일찌감치 춘천에 도착해서 적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점검은 무척 중요한 과정이라는데요. 미리 와서 몸을 풀고 타는 것도 보고 하는데 일단 빙질이 어떤지 확인하고 속도 체크하고 자세 잡고 그 정도 위주로만 타고 위험하지 않게. 네, 좀 메달 따는 거. 저도 메달 따는 거예요. 탈 때 코너 할 때 원심력을 좀 덜 받으려고 미리 다리에 긴장을 주려고 하는. 자투리 시간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지상 훈련에 매진하는 선수들. 경기장 곳곳이 이들에겐 다 훈련장입니다. 일단 첫날이라 일단 들어가서 얼음 적응한 다음에 그다음에 얼음 적응이 되면은 그다음에 속도 훈련하고 마무리할 것 같아요. 올림픽 끝나고 되게 많은 관심 받는 것 같아서 좋고 선수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몸 풀 때나 이럴 때 많이 경직이 돼 있으면 부상의 위험이 조금 있긴 할 텐데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적응이 되고 하면은. 매년 첫 시합을 항상 춘천에서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합이 조금 뒤로 밀렸었거든요. 근데 이번 전국체전을 또 춘천에서 하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참가를 했고 선수들도 안 다치고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경기지만 이렇게 사전 연습을 가지는 목적은 단연 안전입니다. 빙질을 확인하고 경기장 환경을 잘 파악해서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죠. 미리 타보니까 어떤가요? 얼음이 생각보다 잘 나가가지고요. 또 얼음이 강한 것 같아서 그 점 유의해서 내일 경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안전하게 경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전국체육대회는 선수들에게 무척 중요한 연례 행사지만 지난해엔 코로나19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었을 때 과연 이 체전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열려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체전 같은 경우는 학생 선수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경기이고 저희 쇼트트랙에는 되게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춘천에서 이렇게 열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큰 전국체전에서 다치지 말고 그리고 코로나 항상 조심해서 좋은 성과 그리고 자기가 한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어가면 좋겠어요. 그렇지. 괜찮아, 화이팅. 잘할 수 있지?
선수들과 함께 달려온 감독님과 코치님, 선생님들. 경기장 뒤편에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포트하는 손길이 엿보입니다. 세심한 기술이 필요한 스케이트 날 연마부터 날을 적당히 휘게 하는 밴딩 작업까지. 네, 근데 이 작업은 뭐 선수가 특별히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연마 작업만 계속. 네, 저도 다 선수 출신이고 제 선수 현역 시절 때 지도자 선생님들께 배운 걸로 네, 요즘 연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합 출전을 하려고 이제 멀리서 온 친구들도 많은데 부상당하지 말고 여기서 그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실력 발휘를 충분히 해서 좋은 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전에 미리 와서 연습하는 건 어린 선수들도 마찬가지. 초등부 선수들도 사전에 배정된 시간에 맞춰서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부모님이 얼음 위까지 동행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부턴 오롯이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거 엄청 많이 열심히 준비했어요. 전국체전 때 좋은 성적 얻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처음 체전이어가지고. 누가 제일 잘 타요? 이분이. 여기. 재밌게 타는 게 타면 힘나서 좋은 것 같아요. 쇼트트랙에서 속도가 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속도 내서 타면은 좀 이렇게 기록을 찍었을 때 좋아요. 장희용쌤. 장희용쌤. 하나, 둘, 셋. 장희용쌤 사랑해요. 네? 자, 그럼 경기장 컨디션을 점검하러 가볼까요? 학교도 학년도 모두 다르지만 선수들의 목표는 하나, 모두 같은 꿈을 향해서 힘껏 질주합니다. 연습을 마치고 드디어 경기 당일. 자, 이제 실전입니다. 올림픽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승부욕, 속도감과 긴장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드디어 직관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는 시야가 딱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무관중 경기인데도 코치 선생님들의 응원 소리로 꽉꽉 채워지는 경기장. 보기만 해도 손에 땀을 쥐게 되는데요. 방금 경기를 마친 금민준 선수, 어땠나요? 나가다가 못 나가는 줄 알고 지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2등으로 안전하게 골인해서 결승에 갈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1등으로 올라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약간. 금민준 선수가 뛰게 된 남자 초등부 1000m 결승 출발했습니다. 선수들은 총 9바퀴를 돌게 되는데요. 5바퀴 남기고 아웃코스로 힘차게 추월을 시도하는 4번 금민준 선수. 선두가 쉽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엿봅니다. 점점 빨라지는 속도. 그때 곧바로 인코스로 파고들어서 1위로 올라서는 금민준 선수입니다. 하지만 경기 막판 체력을 비축하고 있던 선수들에게 아쉽게 1위, 2위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데요. 동메달 따서 좋았는데 오늘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전에 코로나 때문에 운동 많이 못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좀 만족하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기에 웃을 수 있는 오늘 경기. 이제 먹고 싶은 간식도 마음껏 먹고 남은 친구들의 경기를 응원하면서 대회를 즐기자고요. 방금 준결승 뛰고 왔는데 본 경기는 이제부터다. 더 치열해진 승부. 가고요. 최선을 다해서 가야죠. 춘천의 자랑 윤정우 선수. 다시 한번 윤정우 선수. 올면서 이번에 전국 동계 체육대회 2부.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야, 이게 초등부 경기라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박진감 넘쳤고요. 네.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올림픽 무대에 나가겠죠.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런 대회가 선수들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고 있지만요. 그래도 이런 대회들이 안전하게 잘 진행이 되고 취소 없이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방역 수칙 때문에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어 많은 분들이 되게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 내일 2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댓글과 메시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메시지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을 사연을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해안에 낳은 대형 산불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셨고요. 걱정 어린 말씀도 맞습니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속상하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도 정말 속상하네요. 네. 그리고 오늘 사연에 대한 내용들도 쭉쭉 보내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댓글과 메시지 많이 남겨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쑥이님께서 주셨고 이제 권희님께서도 주셨습니다. 뉴스 보고 깜짝 놀랐다는 사연을 주셨는데 아무쪼록 산불 진화가 제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